애플이 이번에 과감하게 시도한 게 있어요. 후면 카메라 디자인 그거 말고요. 아이폰 프로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티타늄이죠. 아이폰 프로 티타늄, 이게 마치 하나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프로에서 이제 티타늄을 애플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프로 알루미늄, 아이폰 에어 티타늄. 하이 가이스, 고나고이입니다. 매년 말 많고 탈 많은 애플 이벤트인 것 같지만 올해는 유독 애플 이벤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유출된 이미지를 통해서 미리 스포를 많이 당했던 아이폰 17 시리즈, 다소 충격적인 하드웨어 변화 때문에 확실히 좀 이슈였었죠. 예상대로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기본 모델, 에어, 프로, 프로맥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애플의 첫 에어 모델인 아이폰 17 에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7 에어가 일단 주목받는 만큼 실제로 이게 구매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발표 영상을 보고 확실히 애플이 이번 라인업에서는 아이폰 17 에어를 엄청 밀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극도로 얇은 스마트폰에 대해 충분히 생길 만한 의구심을 원천 차단하듯이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미래에서 온 듯한 아이폰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을 하면서 우주에서 사용되는 5등급 티타늄에 프레임은 광택으로 처리해서 거울같이 청아하게 마감을 했고요. 세라믹 쉴드는 전 후면에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불과 5.6mm 두께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조금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정말 꽉꽉 채워서 버려지는 공간 없이 아주 알차게 설계하는 게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 고밀도 배터리로 내부를 채워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려를 1차적으로 차단을 시켰고요. 애플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길 온종일 가는 배터리 성능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 에어에서는 적응형 전력 모드를 도입해서 사용 패턴을 학습하고 배터리가 닳는 시점을 예측을 하면서 스마트하게 전력을 아낄 수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아이폰을 온종일 사용 가능하도록 돕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은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에어 전용 맥세이프 배터리 팩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납작하게 에어용 신규 버전을 만들어서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함께 사용할 경우에 최대 40시간 동영상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위해서는 이 배터리 맥세이프 배터리 팩까지 구매를 하라는 이야기겠죠. 디스플레이는 16.6cm 120Hz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고 3000니트 피크 밝기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세라믹 쉴드 2 새로운 버전이 적용되면서 이전 버전 대비 3배는 더 나은 성능의 긁힘 방지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후면 세라믹 쉴드는 이전 대비 4배는 깨짐에 더 강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이 에어 모델처럼 이렇게 극도로 얇은 모델이라면 또 사용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걱정되는 부분이 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애플은 휨 강도 조건 역시 애플의 아주 엄격한 조건을 넘어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에어 색상은 총 4가지입니다. 스페이스 블랙, 클라우드 화이트, 라이트 골드, 그리고 스카이 블루. 성능의 경우는 프로 라인과 동일한 A19 프로 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이번에 애플이 연결성까지 직접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N1 칩인데요. 아이폰에 최초로 애플이 직접 설계한 이 N1 칩을 에어에 도입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N1은 새로운 무선 칩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스마트 홈용 스레드까지 이 3가지 무선 기술을 하나로 통합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배터리 효율은 훨씬 좋아지고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6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연결 속도는 더 빨라지고 특히 핫스팟이나 에어드랍과 같은 무선 전송 기능에서 차이를 체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C1 후속 버전인 C1X 모뎀까지 적용을 했는데요. 기존 대비 성능은 최대 2배 속도로 향상이 되고 연결은 더 안정적이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16 프로 모뎀보다도 30% 전력 소모를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에어에 최선을 다했죠. 카메라도 볼게요. 후면 카메라의 경우 루머 이미지를 통해 알고 있긴 했지만 싱글 메인 카메라를 예상대로 탑재하고 있죠. 4800만 화소 퓨전 메인 카메라 하나가 1배와 2배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주 얇은 두께와 심미적으로 예쁜 디자인을 위해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카메라에서 저는 좀 소소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 기존에 있던 기능이 아이폰 전면 카메라에 적용이 되면서 피사체가 중심에 오도록 AI를 활용해 프레임 조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스퀘어 센서 덕분에 가능해진 정말 유용할 것 같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셀피를 찍을 때 보통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좀 앵글, 이 화각이 더 필요할 때 가로 전환해서 찍고
아니면 평소에 세로 모드로 바꿔서 찍잖아요. 이제는 카메라 방향을 이렇게 막 돌리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이 세로 형태 그립으로 그냥 아이폰을 잡고 찍기만 하면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프레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듀얼 캡처 동영상 전후면. 이것도 실제로 아이폰 유저들이 상당히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유튜브 컨텐츠 중에 영상 하나 딱 틀어두고 이제 리액션 하는 컨텐츠 있죠. 그런 용도로 카메라 2대 필요 없이 이제 그냥 아이폰 하나로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을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전면 카메라는 나의 반응, 나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담을 수 있는 거죠. 대다수의 유저에게 아이폰은 유일한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죠. 여행 가서 우리가 시원하게 담은 울트라 와이드 풍경 사진 하나, 멀리서 피사체와 배경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망원 사진 한 장이 필요할 때 아쉬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폰 에어를 이번에 선택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것만큼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케이스도 에어 전용으로 맞춤형 케이스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루머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케이스와 함께 사용 가능한 크로스 바디 스트랩이라는 새로운 액세서리까지 함께 출시 예정이니까 이번만큼은 특히 애플 정품 새로운 아이템 쇼핑하는 재미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번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 보겠습니다. 안팎으로 완전히 재설계가 된 완전히 새로워진 아이폰의 모습으로 출시가 됐어요. 뭐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야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봐서 놀랍지도 않지만 결국 긴가민가 했던 부분인 알루미늄 유니바디를 가장 비싼 프로 라인에 적용을 해버렸죠. 보통 소재는 업그레이드가 되기 마련인데 뭔가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기분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말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겠죠, 애플은.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유니바디를 최초로 아이폰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아름다운 제작 과정 영상을 통해 설명을 했고 또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선 아이폰 사상 가장 큰 배터리를 담기 위한 목적, 둘째, 알루미늄은 내부 열을 빠르게 발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열 방출을 위한 목적, 티타늄보다 20배는 더 강력한 열 전도율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비용과 생산성 문제일 것 같은데 환율을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물론 좀 더 높지만 달러로 발표한 걸 기준으로 보면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즉 티타늄은 가공이 어렵고 비싸서 알루미늄으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제조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소재에 있어서는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 약간 너프된 느낌을 받긴 하지만 또 이제 결과적으로 발표된 걸 보면 열 방출에 좋고 발열에 유리하고 배터리도 효율적이야? 근데 가격이 동결이야? 이런 효과를 위해서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좀 과감하게 선택해서 티타늄에서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폰 17 시리즈 중에서 에어에만 티타늄이라는 고급 소재를 적용을 했다는 점을 보면 에어라는 모델이 특수한 만큼 다른 모델보다 더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가벼워야 되고 또 슬림해지는 스마트폰 트렌드에 맞춰서 에어 모델을 더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성능은 무조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죠. 아이폰 기본 모델의 경우는 A19 칩이 적용된 반면 에어부터 프로 라인업은 공통적으로 A19 프로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애플이 설계한 베이퍼 챔버까지 최초로 탑재가 되면서 애플 사상 가장 뛰어난 성능과 증가한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 갖추게 된 프로 모델입니다. 내구성 측면에서는 에어와 스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프로 라인업은 이름답게 결국 카메라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죠. 3개의 후면 카메라가 모두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로 화소수를 맞췄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망원 카메라 모듈이 센서 사이즈도 커지고 광학 모듈이 변하면서 전작 대비 많은 변경점이 있었어요. 테트라 프리즘 렌즈가 적용이 됐는데요. 초점거리가 늘어날수록 렌즈의 길이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걸 제한된 공간 안에서 빛이 여러 각도로 꺾이면서 마치 렌즈의 길이가 늘어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건데 이걸 통해서 망원 렌즈가 100mm, 4배의 광학줌을 갖게 되면서도 더 튀어나오지 않게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원 모듈을 통해서 4배와 8배의 화각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각의 옵션이 접사부터 200mm까지 총 8개 중에 선택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디지털 줌으로 최대 40배 줌도 가능해졌는데요. 줌하면 또 갤럭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만큼 과연 콘서트 강자인 갤럭시에 견줄만 할지 얼른 써보고 싶어요. 사실 애플 아이폰 중에서는 입문용이라고 추천할 만한 모델이 없죠. 기존에 있었는데 사라졌고
그나마 입문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본 모델인데, 그런데 왠지 올해는 아이폰 에어에 치이고 프로 라인업에 치여서 약간 찬밥 신세가 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걸 알아서인지 뭔가 스펙을 밸런스 있게 잘 맞춰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색상부터 보면은 총 5가지 옵션이 있어요. 라벤더, 미스터 블루, 블랙, 화이트, 그리고 세이지. 실물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세이지 블루, 이미지상으로는 다 애매해요. 디스플레이는 6.3인치로 더 넓어진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기본 모델 소외되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120Hz 시원하게 이번에 프로모션 지원을 해주고 있고, 화면 피크 밝기는 무려 3000니트입니다. 이전 시리즈가 최대 2000니트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세라믹 쉴드 역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기본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구성 개선이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7겹의 반사 방지 코팅까지 적용이 돼서 빛이 아주 많은 상황에서도 눈부신 방해 요소를 줄여주면서 가독성까지 높여줄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아이폰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성능에서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죠. 기본 모델에서는 프로 버전이 아닌 A19 칩으로 구동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언급하기도 조금 민망한 애플 인텔리전스 그거 있잖아요.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든지 또 이번에 에어팟 프로 3와 함께 소개된 신기능, 실시간 번역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또 애플이 좋아하는 표현 있죠. 온종일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고요. 전작 대비 8시간은 더 긴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고 20분 만에 최대 50% 충전 가능한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 프로 라인업에서 망원 카메라를 제외한 메인 카메라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이렇게 듀얼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울트라 와이드로 접사와 0.5배, 메인 카메라로 1배, 2배 화각 옵션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이번에 플랫도 디자인이 적용이 되지 않고 기존 카메라 모듈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서 처음 공개될 때만 해도 기본 모델은 카메라 모듈 변화도 없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6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보다도 해상도가 이번에 크게 올라가서 메인 카메라와 동일하게 4800만 화소를 맞춰줬더라고요. 이걸 보니 기본 모델에도 애플이 나름 힘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폰 17 에어와 이 기본 모델 사이에서 좀 더 애매하게 결정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와 함께 3년 만에 드디어 돌아온 세 번째 에어팟 프로,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까지 있는데요. 웨어러블 액세서리는 제가 따로 구매 가이드로 준비해서 기존 시리즈와 차이점이라든지 변화점 등등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많이 못생겼다고 욕을 많이 먹은 프로 라인업이냐, 첫 아이폰 에어 모델이냐, 아니면 섭섭하지 않게 밸런스를 잘 유지해준 기본 모델이냐,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색상만 보면 무조건 코스믹 오렌지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엣지도 그랬지만 배터리와 카메라에서 좀 어느 부분 양보를 하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슬림하게 만든 스마트폰, 즉 에어가 정말 끌리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픽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곧 다음 제품 영상으로 만들어서 얼른 돌아올게요. 바이 가이!